오늘 진행을 맡게 된 오태화 본부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떨립니다. 이게 원래 제 본업이 아닌데 하려고 하니까 너무 떨립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네. 오늘 그 설명의 목적은요, 우리 영업을 하시는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는 숙명이 매달 새로운 고객을 만나고, 그리고 상담을 하고, 그리고 청약을 통해서 고객의 삶의 질을 높이고, 더불어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업 환경은 날이 갈수록 참 녹록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들은 지인 영업을 계속 하시는 분들 정말 존경해, 진짜 존경하고요. 그런데 또 우리가 오래 하다 보니까 지인에 대한 영업은 이제는 더 이상 갈 곳이 없고, 그러면 몇 년 전부터 굉장히 이제 방송 TV라든지 엄청나게 지금 해서 뭐 Q 메시지라든지 굉장히 활발하게 했었는데, 그 방송 역시도 지금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고, 그래서 나는 고객만 앉혀놓으면 가서 얼마든지 상담을 잘하고 계약을 잘할 수 있다. 그래서 다들 애타게 찾으시는 그 DB에 관해서, DB도 지금 너무 많은 DB들이 있고 또 질들이 너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ITX 마케팅에서 저희는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릴 수 있습니다. 획기적인 그런 DB를 생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생성하기 위해서 여러모로 전국을 뛰어다니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날 고객이 없고, 그리고 대안이 없어서 고민하시는 그런 우리 팀장님들, 지점장님들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경청해 주시고 마지막까지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대표 이사님의 인사말로 시작하겠습니다. ITX 마케팅 전병무 대표 이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보고 짧게 하려면 자기가 다 얘기를 해가지고 말입니다. 저보고는 2분 이상 하시면 안 된다고 해놓고 본인이 많이 말을 했네요. 저는 ITX 마케팅의 전병무 대표라고 합니다. 오늘 이 바쁘신 와중에 아까 우리 오단 보건부장이 말씀하신 대로 마감이 다 돼서 바쁘실 텐데, 이렇게 이 바쁜 시간 중에도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할 말을 오본부장께서 다 말씀을 하셔가지고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잠깐 코멘트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속법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DB도 그렇고, 또한 DB가 있어도 이 원천이 모르는 DB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는 현지에서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부분들은 고객이 찾아와서 자기 DB를 주고, 우리가 매일 20명 정도씩의 개인 DB들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가장 영업하는 분들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저도 예전에 영업을 많이 했었습니다만, 오늘 누구를 만나지? 오늘 스케줄을 어떻게 잡아야 되지? 하는 게 가장 영업하는 분들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이 비즈니스 모델은 고객이 찾아와서 본인이 정보 제공 동의를 해주고, 저희는 이것을 가지고 당장에 바로 보험의 영역으로 돌아가서 할 수도 있지만, 매일 10개 내지 20개의 DB가 축적이 된다면 한 달에 한 200~300개 정도 DB들을 저희가 가져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예로 들어서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진행하고 있는 헤어핀 라운지에서는 가족 DB까지 같이 해서 의뢰를 하고, 3~4명이 한 달에 한 400만 원 정도씩 매출을 초기 예매에도 불구하고 진행되고 있는 저희의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허황되게 잘 될 거다라는 관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가 다시 또 말씀을 해주실 예정이니까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드리는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판단하기에 좋은 세일즈 툴 또는 영업
툴로서 활용하시면 제가 볼 때는 더욱더 여러분들이 워낙 지금 잘하시지만 거기에 더 추가적으로 더 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감히 생각하면서 인사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항상 세미스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시는 우리 정병우 대표 이사님의 짧고 굵은 인사말 정말 감사합니다. 자, 바로 시간 관계상 그리고 지루하면 안 되니까요. 바로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영업의 신패러다임 헬프인 라운지에 관해서 우리 ITX 마케팅 헬스케어 사업부의 최도영 이사님 나오셔서 브리핑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헬스케어 사업부의 최대영 이사라고 합니다. 여기 공간에 계신 분들 중에서 유일하게 보험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이 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헬스케어 사업부라는 걸 표현해 드렸지만은 굉장히 재밌는 부서죠. GA 안에 헬스케어 사업부가 있다는 것은 참 재밌는 일입니다. 원소사만 해도 겨우 한두 군데 정도가 헬스케어 사업을 가지고 어떤 곳은 K, 어떤 사는 요양에 중점을 포커싱을 하고 있고요. 또 대부분의 헬스케어라고 하는 부분들은 안목, 걷는 걸 이용해서 소고증을 잡는 컨텐츠로 가고 있는 수준입니다. ITX 마케팅에서 헬스케어 사업분의 방향성을 저는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잡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헬스케어 산업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당장 했을 때는 건강기능식품 또는 운동 처방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는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헬스케어 사업부를 운영을 하면서 제가 이제 기존에 어떤 일을 해왔던 사람인지를 좀 더 말씀드리면 좋겠네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검진권이라고 많이 통칭하시잖아요. 그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기업의 창업자이기도 합니다. 제가 만 9년 동안 건강검진센터를 영업을 하고 또는 건강검진에 관련된 니즈에 있는 고객들을 확보를 하고 그렇게 해서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는 과정이었는데요. 이 ITX에서는 저에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보험업이 건강검진과 어떻게 하면 단순히 건강검진권이라는 활동 물품으로뿐만 아니라 조금 더 깊숙하게 들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던져줬고 저는 거기에 대한 해답을 7개월간 착수를 해서 만들어내게 된 모델입니다. 참 재밌는 거는 좀 넘어가서 재밌는 건 헬스케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헬스케어 산업으로 성공한 기업들 딱 송구처럼 뚫고 나온 기업들 생각나는 거 있으십니까? 카카오 헬스케어도 모르시잖아요. 롯데 헬스케어가 뭘 하는지 모르시잖아요. 어느 대기업도 헬스케어로 성공한 곳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몇 조씩 투자를 했었어요. 헬스케어 기업이라고 하면은. 근데 지금 투자가 되지 않아요. 왜냐? 대한민국 안에서는 헬스케어 산업은 성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요. 왜 대한민국은 헬스케어 산업이 성공할 수 없을까요? 이거 질문입니다. 혹시 답할 수 있는 분 있으면 제가 정말 존경할 것 같아요. 생각나시는 분 아무도 없으실까요? 네, 바로 성대는 모습을 깜짝 놀랐어요. 맞습니다. 자, 여러분들 미국에 살아보셨던 분 있으실까요? 유럽에 살아본 적 있으실까요? 자, 미국에는요, 감기가 걸려서 병원에 가서 진료만 딱 받고 당신이 감기입니다. 약 받아가세요. 라고 하면요, 나올 때 40에서 80만 정도 비용을 냅니다. 근데 대한민국은요, 네, 감기 걸렸어요. 병원에 가요. 약 받아요. 8,000원이면 끝나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미국 같은 곳들이 감기 때문에 내는 병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미친 듯이 건강기능식품을 찾고요. 미친 듯이 운동을 찾아요. 근데 대한민국은요, 네, 건보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너무 잘 돼 있어서요.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의료에 관련돼서 헬스케어 관련돼서 욕심이
관심이 크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요걸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이제 이 포인트에 이제 넘어가셔야 되는데요. 전 세계에서 전 국민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해 준다는 대한민국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매년 2,300만 명, 2,400만 명이 국가검진 대상자고요. 그 중에서 1,700만 명 정도가 매년 어떤 검진센터인지는 알 수는 없으나 1,700만 명이 국가검진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돈이 많이 흐르고 많은 인원들이 운영되는 플랫폼, 네, 건보공단입니다. 자,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최고로 큰 플랫폼은 건보공단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세무 관련된 어플, 병원 관련된 어플, 제휴를 맺어서 DB를 뽑아낸다? 아니요, 하나도 의미 없어요. 건보공단을 활용하면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플랫폼을 장식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요걸 보여드리면서 다음 이제 넘어가서 보여드릴 거냐면은 네, 자, 건보공단을 제가 뚫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여러 GA 본사라든지 조사에서 잘 키우는 플랫폼을 협약을 맺기 위해서 서로 마케팅 포인트를 맞춰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아이텍스 마케팅에서는 이 건보공단의 플랫폼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스킬을 썼을까요? 네, 바로 이겁니다. 건강검진 설계. 자, 건강검진은 대한민국에서 상용화되기 시작한 게 불과 20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오래된 아이템은 아닙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운영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 요즘에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건강검진을 너무 과잉으로 받고 산다. 굳이 받지 않아도 될 CT라든지 MRI라든지 너무 많이 받고 산다는 얘기 많이 듣고 있잖아요. 자, 건강검진 설계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우리가 15년 동안 건보공단에서 전국민 대상으로 데이터를 모았고요.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AI 인공지능이라는 학습을 기술이 개발되면서 최근 한 3년 전부터 이걸 학습한 것을 데이터화로 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여러분 현장에서 사용하시던 질병 예측이에요. 질병 예측 리포트인데요. 그 질병 예측 리포트를 가지고 바로 보험 계약으로 끊는다는 것은 사실 어불성설이기도 합니다. 왜냐면요, 고객들은 그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이 보험으로 연결됐을 때 현장에서 먹히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하지만 이 질병 예측 리포트, 얘가 지금까지 검진을 받았을 때 데이터들을 가지고 AI로 학습을 하니 나는 내년 또는 2년 뒤에 건강검진 받을 때 어떤 항목을 봐야 될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이거예요. 제가 저희 어머니를 건강검진 해드리는데 제가 뭐라 했냐면 어머니께서 야야 이번에 검진 받으러 가야 되는데 뭐 받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말씀드리냐면 엄마 한 대장내시경 안 받아서 5년 됐으면 대장내시경 하나 받고 그리고 엄마는 나이가 많으니까 굳이 갑상선 출근할 필요 없을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상복부랑 요것만 하세요 라고 설명했었는데 자, 질병예측 리포트를 가지고 저희 어머니 앉혀놓고 엄마는 지금 여기 위험도가 높아. 근데 이 위험도 높은 이 항목에 대해서는 이런 검사 방식이 있는데 CT는 너무 비싸니까 이 부위 초음파로 찍자. 그렇게 해서 맞춰드리니까 20만 원에 풀 스캐닝이 가능해지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건강검진 설계의 핵심이에요. 자, 제가 속이라고 표현해놨는데요. 네, 겉으로는 우리를 만나는 모든 고객에게 과잉 검진이 아니라 당신에게 맞춰져 있는 당신의 몸 상태를 고려한 상태로 저희가 건강검진을 어떤 것들을 받을지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분명하실 거예요. 건강검진 항목이라고 하면은 뇌 MRI, 뇌 MRA, 목부 CT 등이 있는데요. 여러분 본인이 어디가 아팠을 때 어느 항목을 어떤 검사 방식을 받아야 되는지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우리는 그것만 이제 공부하면 돼요. 네. 췌장암으로 가족력이 있다. 뭘 찍을지 보통 모르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고객한테는 우리는 의료 전문가라는 의미를 줄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의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국가검진 1년 또는 2년에 한 번씩 의무 대상입니다. 이거 안 받고 나중에 암이 걸리면요, 건보공단에서 돈 안 돼, 의료비가 안 나와요. 꼭 받아야 되는 거고요. 자,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검진 받으러 왔는데 그때 얘 건강검진을 설계해 준 사람이 누구인가요? 네, 여러분입니다. 그 두 번째, 내 앞에 와 있는 이 고객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고 가장 많은 양의 의료 데이터를 수집해 준 사람은 누굴까요? 네, 저입니다. 자, 그리고 건강검진을 우리가 하게 되면요, 우리가 많은 분들이 보험금 청구, 실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검진 쪽에서는 없을 거 생각하시는데요. 아닙니다. 너무 많아요. 하다못해 용종 발견과 용종 제거는요, 40세 이상이 넘어가면 10명 중에 7명은 용종 제거가 나와요. 그리고 하는 도중에 외래 초음파를 하는 과정에서 이상 소리가 나오면 이제 외래로 들려주거든요. 그때에도 청구를 도와줄 수 있는. 그래서 건강검진센터를 내방을 했고, 그리고 여러분 앞에 와서 검진 설계를 듣는 분들은요, 건강검진을 끝이 나고 집에 돌아가서까지 비용적인 부분도 해치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건강검진을 최대한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이 보험업 쪽의 용어가 아니라 병원 쪽의 용어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은 병원의 코디네이터라고 부릅니다. 더 쉽게 말하면 병원의 상담실장과도 비슷한 역할을 하지요. 네, 맞습니다. 병원이 이해하기 좋게 저희는 이 프로그램 이름을 헬프인 코디네이터라고 붙이게 됐습니다. 이 헬프인 코디네이터를 알텍스가 아니고는 진행하기가 어렵다는 걸 제가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의대생활부터 시작을 해서 전문의 따는 데까지 과정은 조금 다르지만 16년 정도 걸립니다. 전문의를 따고 16년을 공부를 해서 이제 맘 맞는 친구랑 같이 대출을 받아요. 5억씩 10억을 모아서 장비도 사고 병원을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 영업하시는 분들이 가서 당신들 건강검진 매출 우리가 올려줄게. 그래서 우리가 들어와서 코디네이터를 해줄게. 그리고 우리가 고객들 상담 잘해줘서 보험계약을 할 거야 라고 말하면 원장님이시면 하라고 할 것 같아? 내 전 재산을 때려 부어서 만든 병원인데, 네, 그 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드리는 교육 자료로 건강검진에 대한 기본적인 스크립트와 내용을 익히시고요. 그래서 모든 건강검진센터에 누군가 오자마자 문진표를 작성하고 문진표로 들고 처음으로 건강검진 시작이 헬프인 코디네이터 앞에 와서 건강검진 설계를 받고 내가 빠진 검진이 없는지를 설계를 받고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과정 안에서 무엇을 얻냐? 이 사람의 건강검진 데이터 그리고 보험 이력을 제가 다 가져올 거예요. 왜냐? 검진이 끝났을 때 청구 다 해줘야 되잖아요. 그 부분들을 우리 다 가질 수 있는 이 아이템. 이걸 저희는 RTX의 특화, 어느 지혜도 따라하기 힘든 아이템을 저희가 개발했고, 제가 지금 간단하게 설명드렸던 이 부분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다음 순서로 저희가 한번 PT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이 헬프인 라운지 조금 반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막연하게 우리 고객에게 당신이 어디가 아플 거야, 그리고 그 막연함에 대해서 집어주고 몸을 가입을 시켰다고 한다면, 지금은 기초적인 건강검진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당신은 이러한 부분이 좋지 않기 때문에 당신의 보장은 이렇게 설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제는 그렇게 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의 지금까지 해오던 영업 방식과 조금은 바꿔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이 헬프인 라운지
DB를 생성을 하고자 ITX 마케팅에서 준비를 잘 하고 참석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ITX 마케팅 국창걸 부장님께서 나오셔서 조금 더 프로세스와 그리고 DB 생성에 관련된 기대 부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국창걸 부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고 제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ITX 마케팅의 마케팅 부문의 국창걸 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 앞단에서는 저희 헬프인 라운지에 대한 전반적인 어떻게 헬프인 라운지를 우리가 하게 됐으며 이런 것들을 얘기했다면, 지금 이 시간에는 헬프인 라운지를 우리가 들어가서 어떻게 실제로 영업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조금 더 안으로 좀 들어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기 전에 우리 보험업계가 상당히 지금 많이 어렵죠. 어때요? 마감 잘 조기 마감하셨어요? 아직도 막 합니다. 그렇죠. 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제가 예전에 저도 이제 2002년부터 영업을 시작을 했지만, 예전에는 뭐 DB나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제가 자동차 보험 DB를 수집하려고 길거리에 뭐가 있어요? 핸드폰 번호하고 차 번호가 있어요. 맞죠? 옛날에는 차 번호하고 핸드폰 번호가 있으면 차량 이력 조회가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다 신용 정보 동의, 설계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TM에서도 그렇고 DB를 활용하면서 매출도 올라가고, 특히 TM에서는 기억하시겠지만 거의 2000년 초반까지는 TM에서 뭐 집안채 부수면 바보 뭐 이런 얘기 나올 정도로 거의 DB로 인해서 우리 영업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풍족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많은 영업 방식들이 있고 우리 가망고객 발굴이 있는데 지금은 너무 포화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나요? 맞죠? 그리고 가망고객 발굴 힘들고 DB 자체도 이제는 많이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고객 입장에서는 만약에 제가 고객한테 전화를 해서 증권을 보여주시면 제가 보장 분석을 해서 보험료는 낮추고 보장을 높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고객분이 네, 기다렸어요. 이렇게 하는 고객들이 많이 있습니까? 뭐라 그래요? 네. 여러 이제 반론을 얘기를 합니다. 그건 뭐냐면, 고객들조차도 이제 너무 많은 그런 거에 노출이 됐다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객들도 많이 닳고 나가서 이제는 이 사람이 FP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얘는 나한테 너의 그 보험을 봐서 그거를 깨버리고 내 걸로 다시 갈아 태울 거야 라고 이제 고객들도 인식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 영업하기가 이제는 많이 어렵다. 또 거기에 외부적인 환경에서는 공소법이 또 이제 시행이 되면 더 어려워졌다는 거죠. 많이 어렵다라는 거죠. 될 것 같고, DB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지만 공소법 때문에 많이 어렵다라는 얘기죠. 현재 DB 쪽, DB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제 어쨌든 많으니까 DB 시장만 놓고 보면 원천 DB 생산이 좀 많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공소법 시행이 많이 위축이 되면서. 자, 그러면 생산을 못하니까 어떻게 수요는 많잖아요. 기존 수요는 많은데 생산이 당연히 부족할 거고, 그건 뭘로 가요? DB 비용이 올라가요. 그래서 예전에 6만 원 했던 게 지금은 뭐 99,000원에서 12만 원을 합니다. 맞나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 매집하는 형태의 이제 DB 업체들도 많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의 문제점은 뭡니까? 제공 동의를 받았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금속법에 가장 직격탄이 되는 거죠. 효율이 떨어질 거고, 당연히 그런 리스크는 누구한테 와요? 우리들한테 온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우리가 재재금을 받든 우리가 속해 있는 지혜가 재재금을 받든 그런 저희 쪽으로 리스크가 온다는 게 지금 현재 이제 보험업계의 현실이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에 비춰서 저희가 이제 헬프인 라운지라고 저희가 신개념으로 도입한 이제 병원 영업입니다. 근데 기존에 보험 영업을 안 했던 건 아니죠? 많은 지혜들이 인하우스라는 이름으로 많이 들어가져 있어요. 그런데 문제점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을 끊기도 어렵고, 우리 병원 인하우스 하시는 분들 계시면 마음대로 막 이렇게 막 할 수 있습니까? 약간 병원의 눈치를 봐야 돼요.
저 상담실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참 약간 저희가 의뢰관계 없다라는 거야. 가별관계가 아니라. 두 번째는 그렇게 어렵게 제휴를 했는데 저도 이제 예전에 했던 지혜에서도 이제 인하우스 들어가는 FC를 보면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어렵게 제휴를 했는데 왜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 좋은 영업 방식인 거잖아요. 안 들어가려는 이유가 뭐예요? 앉아있더니 하루에 뭐 청구하러 오는 사람 수가 2명이나 3명, 어쨌든 1명. 이거 영업도 안 되고 나 이거 하루 종일 여기 앉아있어야 돼? 이랬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오는 고객만 이제 받아서 보험 청구를 해주고 와야지 내가 뭐 어떻게 보장문서도 해주고 청구도 해주면서 보험증권도 들여다보고 그래야 될 텐데 오는 고객이 없다는 거예요. 보험 청구하러 오는 고객. 거기에 뭐예요? 그냥 들어갈 수 없고 병원에서 요구하는 금액도 있을 거고 키오스크 또 보증금에다가 월 렌탈비가 들어가요. 또 요즘에 우리 병원 고객 보면 환자분들 키오스크 쓰시나요? 그냥 서 있어요. 한쪽 옆에 그냥 장식품으로 서 있습니다. 근데 그걸 계속적으로 우리 영업주의 돈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쓸데없는 돈이 들어간다는 거죠. 이런 돈을 지불하고서라도 어쨌든 우리 고객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늘 용의가 있는데 키오스크라고 해서 돈을 내고 있는데 고객이 오질 않아요.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어렵게 제휴했는데 병원에서는 철수를 하게 되고 병원도 아니 얘네들이 도와주겠다고 해놓고서 그냥 간에 인식 자체가 안 좋아지게 된다는 거죠. 자, 저희가 말을 하려고 하는 헬프인 라운지는 기존의 인하우스랑 다르다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보험 청구를 받고 이런 시스템이 아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헬프인 라운지의 로고고요. 헬프인 하면 당연히 헬프와 사람의 조합이다 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당연히 보험 청구는 기본으로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키포인트는 뭐예요? 검진 설계를 하겠다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검진 설계를 통해서 어쨌든 고객한테 병원의 건강검진에 어쨌든 업그레이드를 해서 수가를 좀 올려주면서 저희는 당당하게 거기서 보험 청구든 영업을 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드릴 것 같고요. 헬프인 라운지 요거는 이미지 컷입니다. 근데 실제로 저런 상담형 부스는 상담하기가 편하진 않아요. 그냥 이미지 컷이라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헬프인 라운지 당연히 저희가 상담을 하고 건강검진으로 오시게 되면 저희가 당연히 저희 쪽으로 오게끔 돼 있어요. 저희 쪽으로 안내가 돼서 저희가 문진표 작성부터 해서 검진 설계까지 하고 나중에 가서는 청구까지 저희가 해드린다. 프로세스는 좀 이따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헬핑 코디네이터라는 이름을 썼었죠. 자, 거기에 저희가 자켓 형식으로 해서 이제 저희가 복장도 갖추고 그리고 활동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자, 헬핑 라운지 헬핑 코디네이터라는 이름을 쓸 건데 여기서 당연히 건강검진하러 오는 고객분들한테 당연히 저희가 질병 예측해드리고 검진 설계해드립니다 라는 당연히 스크립트로 해서 멘트를 날릴 거고요. 당연히 검진했을 때 혹시 이상 소견이 있을 경우에 당연히 그거에 대한 것도 청구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질병 예측 리포트를 보면 나에 맞는 영양소까지 나와 저희가 분석이 됩니다. 추천이 가능할 거고요. 다만 이거는 병원에서는 이게 허용되는 병원이 있고 병원 컨디션에 따라서는 이거를 좀 막는 병원도 있을 거예요. 이것도 가능하다.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제 보험 청구는 당연히 저희의 본연의 역할이었으니까 이거는 기본으로 들어간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중요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프로세스를 말씀을 드릴 건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원마다 약간 건강검진 프로세스는 약간씩 다를 수는 있어요. 어떤 병원은 문제표를 작성해서 접수에 대해 놓고 고객이 저희 쪽으로 옵니다. 어떤 고객은 저희 쪽으로 와서 문제표까지 작성을 할 거예요. 그것도 공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쪽에 와서 문제표를 작성을 하고 질병예측 신청서랑 또는 그것까지 할 수가 있겠죠. 설계동의서까지 같이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동의 절차는 당연히 제3자가 쓸 수 있는 당연히 마케팅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할 거고요. 자, 수기로 질병예측을 저희가 질병예측 동의서를 통해서 그 수치를 저희가 입력해서 질병예측
예측 리포트를 만들 수 있는 기본 자료를 입력을 할 거예요. 입력을 하는 이유는 당연히 검진 설계를 하기 위함이겠죠. 자, 리포트가 나오면 그걸 토대로 검진 설계를 합니다. 어떤 것들이 위험하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 어떤 검사가 효율적이다 이런 것들 다 체크해서 검진 설계를 해드릴 거예요. 자, 그런 이후에는 당연히 업그레이드 검진을 시켜드리겠죠. 그럼 건강 검진을 진행을 할 건데 혹시 고객분이 시간이 있다고 하면 그 전에 당연히 보장 내용 검토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이제 건강 검진 받으러 와서 뭐 보장 문서까지 받고 그럴 시간은 없을 거예요. 대부분의 고객들은 건강 검진 받고 갈 건데 그럴 경우에는 실제로 검진 후에 리포트가 나오겠죠? 무슨 리포트가 나와요? 건강검진 리포트가 나오겠죠. 네? 그거를 그러면 저희 쪽에 정보가 들어와서 그걸로 질병인증 리포트 또 한 번 생성을 시킬 겁니다. 이건 무슨 데이터요? 바로 요번에 받은 건강검진 데이터를 가지고 질병인증 리포트 나온다라는 거죠. 그럼 요거하고 우리가 보장 분석을 하는, 왜 보장 분석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상담 시점에 우리가 동의서를 받았으니까 저 보험을 조회할 수 있겠죠. 뭐 원수나 뭐 메리츠든 뭐 하나순보든 뭐 보험 조회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걸 가지고 고객한테 고객님 건강검진 리포트가 나왔는데 제가 가서 실제로 이거 질병인증에 대한 것도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뭐예요? 대면 상담이 되는 겁니다. 대면 상담이. 그래서 보면 질병인증 리포트하고 보장 분석한 걸 가지고 이제 고객한테 가서 그때부터의 플로우는 뭐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플로우 우선 고객 상담에서 이제 컨설팅으로 이어지는 그런 시스템으로 들어갈 거다라는 거 가지고 봤습니다. 자, 조금만 깊게 들어가 볼게요. 자, 문진표 작성하는데 질병인증을 우리가 동의서 받는다고 고객이 그러면 이거 안 할 거야, 그냥 검진만 받을 거야 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자, 그거를 저희가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는 뭐냐면 문진표 작성도 건강검진의 하나의 프로세스 첫 번째잖아요. 우리가 건강검진 받으면 문진표 작성하죠, 병원에서. 거기에 질병인증 리포트를 같이 작성을 하는 거고 동의서를 같이 작성을 하는 거고 우리가 질병예측 신청서를 작성해서 거기서 상담하는 게 건강검진의 두 번째 프로세스인 거예요. 첫 번째 문진표 작성 또는 뭐 동의서 작성, 두 번째는 질병예측 분석 상담, 이게 두 번째예요. 저희가 지금된 병원에는 그래서 또 병원 컨디션마다 다를 건데 어떤 병원은 저희한테 룸을 제공을 합니다. 그럼 거기 앞에 편말 그리고 거기다가 무슨 보험이 어쩌고 이런 거 홍보로 포스터게 많이 안 붙일 거야. 거기 뭐라고 쓸 거냐면 뭐라고요? 질병인증 분석 상담만 있어요. 뭐예요? 질병 우리 건강검진의 두 번째 프로세스니까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고객은 건강검진 받으러 오면 무조건 문진표 무조건 작성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절차가 뭐예요? 저희 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냥 옵션이 아니라 오는 순서라는 거죠. 그래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옵션이나 이게 아니라 고객님 병원에 당연히 접수처에서 당연히 저희 질병인증 분석 상담실로 가세요예요. 우리가 키 분무게 되는데 나 키 분무게 되기 싫어요, 안 돼요? 건강검진 받으러 가서 무조건 되잖아요. 무조건 저희 쪽에 와서 무조건 상담을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검진 문진표는 병원 어차피 공통이니까 우리 공통으로 작성을 할 거고 질병예측 분석 서비스에 대한 신청 동의서를 작성을 할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의 프로세스 과정이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크립트는 저희가 좀 작성을 해놨습니다. 고객이 이제 얘기를 하겠죠. 고객이 가장 커다란 질문 중 질병예측이 뭔데 이거 지금 받아야 돼요?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그 절차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검진을 설계해 드리는 거다라는 내용으로 스크립트를 다 만들어서 이제 드릴 거예요. 그리고 우측에 하면은 실제로 수기 입력하는 거 이걸 통해서 질병 예측을 할 수 있는 기본 요소들인 거예요. 쟤네 같은 걸 입력할 거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질병 예측을 통해 어떻게 우리 검진 설계를 할 수 있는지만 잠깐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보통 질병예측 리포트를 보면 이용해 보신 분들도 계시죠? 여러 군데 해당자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각 항목에 대해서 정상인 수치가 있을 거고 뭐 경계, 위험 이런 수치들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자, 그걸 토대로 이제 할 겁니다. 어떤 것들은 뭐 고혈압은 뭐 이상이고 실제로 저거는 제 거예요. 네. 정상인 게 있고 이상인 게 있고 그러니까 회사마다 좀 다를 수 있는 정상, 경계, 위험 색깔로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파란색이나 초록색은 정상, 조금 더 위험한 것은 노란색, 위험한 것은 오렌지색이나 빨간색 이렇게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이제 할 건데, 자, 이런 저희가 건강검진 설계 프로그램 시트가 그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가 질병인증 리포트 항목에 대한 게 나와 있고,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위에 수치가 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질병인증 리포트상의 항목들, 그렇죠? 그걸로 받을 수 있는 건강검진 항목들, 이거는 참고 자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네 가지만 우선 봤는데, 자, 제가 만성 신장병에 대해서 질병인증 리포트는 경계가 나왔어요. 그리고 대사증후군 뭐예요? 도지혈증, 고혈압 이런 것들이겠죠. 자, 요거는 위험으로 나왔습니다. 쓸데없는 위험으로 나와서. 자, 그리고 대장암도 위험으로 나오고 장남암 위험으로 나왔다. 자, 보시면 맨 위에 있는 숫자 좀 보이시나요? 저건 뭐냐면 연간 진료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1인당 연간 진료비. 그러면 얘는 뭐냐면 만성 신장병은 2020년도에 778만 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1인당 연간 진료비가. 저는 급여일까요? 비급여일까요? 아니면 합산일까요? 저거는 급여만 나오는 거예요. 비급여까지 통계를 낼 수가 없어요. 저희는 급여 부분만. 그럼 실제로 우리가 하는 진료비는 저거보다 높아요, 낮아요? 높다라는 얘기일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수치가 나와져 있고 밑에는 뭐냐면 만성 신장병을 발견하기 위해서 받을 수 있는 검사들이 나와 있습니다. 잠깐만 보도록 할게요. 제가 아까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해서 얘는 경계고 얘는 다 위험이 나왔어요. 자, 그럼 볼게요. 신장병을 할 수 있는 애들은 뭐예요? 정밀 혈액 검사하고 CT가 있네요. 항복부 초음파가 있고. 자, 그러면 항복부 초음파를 복부 CT를 안 하고 상복부 초음파를 선택한 것은 CT보다 초음파가 비용이 저렴하다. 맞아요? 그래서 저걸 선택한 거고, 당연히 비독적으로 초음파를 통해서 관리했으면 눌러봐도 내가 수치가 높다 그러면 한번 찍어볼만 하겠죠. 네, 처음이다 그러면 내가 초음파로 넘어갈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정밀 혈액 검사 같은 경우도 당연히 나와 있죠.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대장암에서는 대장 내시경을 할 수가 있겠네요. 두 가지 아니니까 종양 표지장 검사까지 해서 이렇게 네 가지를 우리가 검진으로 선택을 추천을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네 가지를 선택을 했는데, 그러면 여기 보시게 되면 비용 쓰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용일동님은 이렇게 경계 이상으로 나온 한정병은 몇 개예요? 네 개다. 그럼 4개고 총액 진료비 총액 뭐야? 본인 부담금 급여 부분의 진료비는 1,900만 원 정도가 든다. 실제는 저보다는 높겠죠. 왜냐면 비급여는 포함되지 않았으니까. 되셨죠? 이렇게 해서 추천을 해드리면 한 4시간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끝나는 거냐? 그러면 병원에서 보면은 많이 어떤 병원들 인터뷰에 보면 우리 좀 할인해드립니다 이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헬핑 라운지 ITX 마케팅이 병원하고 제휴할 때는 뭐냐면 우리가 들어가는 게 가장 저렴하다 라고 해서 제휴를 맺습니다. 우리 외에 다른 데서는 우리보다 낮게는 받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어디가 제일 저렴하다? 할인을 해도 ITX 마케팅 헬핑 라운지를 통해서 그거를 추가 검사를 받아야지 제일 저렴하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보다 낮게 책정하지 말아달라고 해서 저희가 제휴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 수치라기보다 이거는 예시입니다. 병원은 제가 몇 개 병원 사이트 들어가면 이거보다 훨씬 더 비싸더라고요. 어쨌든
프로테이즈는 뭐 예를 들어 20% 내가 싸게 하겠다 그러면 다른 업체나 다른 어디서 할인을 제공하는 것에서 훨씬 가장 저렴하게 되는 제휴를 맺고 있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헬프인 라운지가 가장 최저 금액으로 가능하다라는 걸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병원 입장에서 저희가 이렇게 네 가지를 추천해 주니까 못해도 10만 원 이상은 비용을 상승시켜 준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거를 그러면 우리가 하루에 10명씩만 우리가 추가로 이제 설계를 해준다 그러면 얼마요? 최저 100만 원을 우리가 병원에 이득을 해준 거예요. 그럼 이거를 월로 20일만 계산을 해도 2천만 원 우리가 매출을 올려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아까 그냥 인하우스처럼 그냥 병원 눈치 보면서 그냥 병원 외부에서 그냥 책상 하나 놓고 하는 그런 보험 청구 영업이 아니라는 거죠. 대등하게 파트너십 관계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면 후에는 당연히 우리 검진 완료 후에는 우리가 하듯이 대면 쪽으로 이제 우리가 활동을 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경쟁력을 말씀드릴게요. 타사에서 하지 못하는 저희만의 경쟁력 첫 번째는 뭐냐면 저희는 병원의 업무 프로세스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 건강검진은 병원의 하나의 한 파트인 거죠. 거기 안에 직접적으로 들어가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일반적인 다른 지에서나 뭐 하고 있는 뭐 인하우스 병원 라운지 같은 경우는 병원 업무 안에 속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따로 외쪽으로 떨어져 있는 거죠. 자리만 병원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고객들이 이거 보험 얼마 정도 나와요? 와야지가 우리가 상담할 수 있는 구조를 말하는 거죠. 따로 떨어져 있다는 거, 그게 가장 편안한 차이점이다라는 거.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DB를 아까도 DB가 이제 효율이 낮고 뭐 이렇게 많이 고민들이 많습니다. 요즘에 DB 비용이 보통 컨디션들이가 보통 99,010만 원이죠. 조금만 더 하면 더 비싸고 맞나요? 10만 원만 보더라도 훨씬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헬프인 라운지에서는 하루에 건강검진하는 사람 수가 최저 20명이에요. 이거는 저도 이제 몰랐었는데 20명 미만으로 오게 되면 그 병원은 검진센터 문을 닫아주고 완전 적자를 해놓은 거예요. 최소 20명 이상은 환자들이 건강검진을 받아야지 병원이 검진센터가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럼 20명 잡고 그러면 우리가 한 개 라운지에 4명이 투입, 왜냐면 우리 검진 오전에 많이 하잖아요. 혼자서는 좀 버거울 수 있어요. 한 번에 이제 좀 큰 병원 같은 경우는 3-4명이 들어가서 오전에 거의 사람들이 몰릴 거니까. 자, 4명이 투입된다고 그러면 20명만 잡아도 25일 기준으로 하게 되면 500명 이상을 터치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4명이 들어가요. 그러면 한 명당 몇 명을 우리가 접촉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125명을 우리가 그러면 고객하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아까 그런 얘기 나왔었잖아. 고객 앞에만 갔다 주변 나는 계약할 수 자신이 있어. 이렇게 아까 우리 대본부장님이 얘기하시던데 맞아요? 고객만 만나면 된다며요. 고객이 만나면 DB를 했는데 고객이 전화를 안 받아. 됐어요. 끊어버리니까 문제라며요. 우리는 고객이 찾아오는 거잖아요. 맞아요? 자, DB로 그냥 단순하게 환산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DB인 거 맞아요? 그럼 우리는 한 달에 125명을 만날 수 있는 접점이 생긴다는 거죠. 그것도 병원에 찾아와서 받는 거죠. 자, 그러면 DBP 1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1인당 한 달에 얼마를 쓴 효과예요? 맞아요? 1250만 원의 DB를 사용한 효과예요. 근데 실제로 DB를 저렇게 사용할 수는 없겠죠. 그 중에 이제 단순 조절도 나올 거고 다음에 할게요 이런 것도 나올 거고 확실한 DB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인하우스 보통의 인하우스에서 하루 종일 앉아 있으면 내 영업도 해야 되는데 한두 명밖에 안 오네. 자, 이거는 이제 문제는 없어졌죠. 그래도 병원에 내가 하루 종일 있어야 되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건강검진은 뭐예요? 오전 중에 거의 다 끝납니다. 오후에 가시는 분 계세요? 건강검진 받으러? 물론 있을 수 있어요. 열에 한 명은 오후에 갈 수도 있겠죠. 대부분은 뭐예요? 아침에 다 가요.
서비스로 다 우리가 준비를 하고 오후에는 뭐 하는 시간이에요? 그 고객들을 이제 상담하는 시간, 또 내가 개인적으로 또 이제 영업을 하는 시간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저희 헬프인 라운지의 비전을 이제 정리해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공단의 22년의 우수 검증 기간이 251개고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겠죠. 자, 그중에 저희는 100개를 목표로 합니다. 그냥 G에서 들어가는 인하우스 이런 기간 말고 병원과 제휴를 해서 하는 거를 100개를 기준으로 할 거예요. 한 병원당 우리가 뭐 두세 명, 앞에 세네 명 들어가면 300명, 400명의 우리는 FC로 다시 새롭게 유치하고 또는 그쪽으로 이제 인력을 저희가 이제 배양을 할 거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가 마케팅 활용할 수 있는 DB 데이터는 거의 90만 개 이상이 될 걸로 수행됩니다. 저걸 위해서 저희 목표로 할 거고요.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인하우스가 아니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들어가는데 이런 것도 저희가 비치는 하고 있어요. 우리 판넬용이라든가 우리 팝업처럼 우리가 첨부해 놓고 쓸 수 있는 것들은 저희 쪽이 또 지원을 하고 현재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그날 당번이신 분 FC의 우리 사진을 우리가 해가지고 만들어 드리기도 합니다. DB는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는 헬프인 라운지라면 그런 비슷한 프로세스로 나는 헬프인은 안 들어갈 거야. 그냥 DB가 그냥 편해. 건강검진 요 플로우를 그대로 DB로 담은 게 있어요. 뭐냐면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어쨌든 우리가 DB를 효과적으로 쓰려면 뭐예요? 고객의 니즈를 계속적으로 끝날 때까지 끌고 가야 되잖아요. 처음에 니즈가 있는데 중간에 됐어 이제 안 할래요 이렇게 하는 고객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건강검진 DB의 프로세스를 보시게 되면 비슷합니다. 아까 라운지하고 질병예측 분석을 해서 검진을 설계하고 똑같은 툴을 쓸 거예요. 사용을 하고 당연히 보장 가능한 것들 또는 부족한 것들을 미리 컨설팅 한 다음에 우리가 건강검진을 할인 예약을 해드리는 이런 시스템의 DB입니다. 일명 건강검진 설계 DB. 그래서 저희가 제휴되어 있는 병원 35개 병원에서 무료 또는 최저의 비용 5만원에서 8만원 정도로 우리가 건강검진을 일반 병원에 그걸 받으려면 35만원 정도의 비용을 저희는 5만원에서 8만원 정도로 받을 수 있는 걸로 해서 할인 예약을 해줄 수 있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거를 확정지은 이유는 뭐냐면 DB 선거가 건강검진 이거 보셨나요? 할인 서비스 하는 거 알고 계시죠? 1.9만 좀 50만원 이상 이렇게 계약하신 분들한테 이렇게 나갑니다. 건강검진 받으라고. 무료일까요? 아니에요. 무료로 해주는 게 아니고 DB 고객들이 없으시군요. 자, 보면 이게 무료로 해주는 게 아니에요. 예약만 대신 이렇게 안내만 해주고 예약은 당연히 KMI에서 하는 거예요. KMI 아시잖아요, 그렇죠? KMI랑 메디체크에서 하는 건데 무료가 아니라 돈을 내요. 1인분당 12만원을 내고 하는 거예요. 조금 더 많은 항목을 갖다 그러면 25만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DB 정보에서 내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 KMI에서 거의 예약이 마비가 됐어요. 이거는 무료로 해서 사람들이 몰린 게 아니라 내 돈은 내주는데 일반적인 건강검진보다는 추가 검진보다는 저렴하게 해주니까 12만원, 25만원이 일반적으로 그 항목이 우리가 가사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그래도 비용이 낮으니까. 근데 저희가 제공하는 제휴병원들은 훨씬 더 5만원, 8만원 금액이 저 해당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근데 마비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고객들은 건강검진을 더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니즈가 충분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DB는 당연히 가방고객 그 DB가 온라인 인바운드 통해서 만들어질 거고요. 당연히 저희 건강검진 컨설턴트 세트를 다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DB하고 툴을 다 같이 제공해 드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건강검진 항목에 대한 리플렛하고 검진 할인으로 예약할 수 있는 바우처하고 질병 예측할 수 있는 것들 여기까지 포함해가지고 또 우리가 아까 건강검진 설계까지 할 수 있는 것까지 해서 제공해드리겠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질병
지금 해보신 건 아니지만 간편 인증으로 들어간다라는 건 알고 계시죠? 고객님 간편 인증, 카카오톡이라든가 그런 것들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만 보면 DB를 받으시면 당연히 컨택하셔가지고 질병 인측하고 검진 설계해서 보정 설계해서 할인 예약해주기 전에 맞춤 분석 만나서 만나셔야지만 이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 만나면 안 돼요? 만나시면 제가 보고 예약해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진행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한번 저희는 우리 팀장님들 이렇게 오신 분들한테 다양한 툴들이 있다라는 거 같이 공유하고 하는 자리로. 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뭐 이따가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헬프인 라운지 취재 목적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좀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잠깐이지만 보험 방송 출연하고 그리고 그 DB를 통해서 저희가 계약을 할 때는 어땠습니까? 가면 전문가님, 선생님 하면서 대접받고 영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황금 시기는 이제 완전히 지나갔고요. 그런데 DB는 저희는 완전히 계속 필요를 하고 현재 DB는 포인트 아니면 선물 이런 것들로 생성된 이제 DB입니다. 아웃콜 DB라고 많이 하고 코미션 DB라고 하는데 가면 그네들이 원하는 건 단지 포인트와 그릇 세트, 선물입니다. 그죠? 보장 분석이 아닌 선물을 위해서 지금 그런 DB들이 많이 생성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들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장 분석 DB가 나에게 맞춘 옷을 맞춘 그런 나에게 맞는 보장을 만드는 게 주 목적인데 지금까지 하나 빠졌던 거 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궁극적으로 내가 어디가 아파서 이 몸이 필요한지 그때 아플 때 정말 잘 나에게 쓸모가 있는지 그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헬프인 라운지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건강검진을 통해서 내가 어떤 부분이 건강에 이상 신호가 있는지 그리고 이 보장이 거기에 맞춤으로 정말 잘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래서 최종 단계 끝판왕이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ITX 마케팅에서 지금 많이 고민하셔서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셨는데 이게 마지막이 아닙니다. 대표이사님께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업 활동에서 도움이 많이 되시고자 또 우리 주감노 부사장님을 영입을 하셔서 또 더 많은 DB에 관련돼서 또 앞서서 남들보다 한 발 더 앞서서 많은 DB를 생성하고 만들어서 여러분 현장에서 일하시는데 도움이 되고자 또 열심히 뛰고 계십니다. 궁금하신 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끝나고 나서 시간 관계상 질문은 직접적으로 받지 않고요. 개인적으로 따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민한 시간에 마감이 다 돼서 참 예민하고 귀중한 시간에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에 워낙 영업을 잘하시고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ITX 마케팅에서 1차 사업 설명회를 부산에 들었습니다. 다음 달에 2차 설명회를 서울에서 진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부산을 더 높게 사시고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고 그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오늘 이것으로 일정을 마치고 편하게 식사들 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진행의 오태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